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너무너무 바쁘신 우리 여의도의 가장 핫한 셀러브리티님 핑크 표범 국어 선생님 모시고서는 진짜 어머니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 한번 얘기해 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필수로 하라고 추천하시는 거는 한국사 공부해 놓으면 문학 읽기 할 때도 되게 도움 많이 돼요. 한자어 어휘 필수 500자. 네네네. 줄여서 선생님이 나중에 줄여줘서 330자. 그거는 꼭 어떻게든 진짜 씹어 먹어야 네, 된다라고 진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이나 문법 같은 것도 사실 그게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하면 맞힐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 이렇게 나오면 언어와 매체가 그 문법 영역이었고 화법과 작문은 내가 만약에 그 문법을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그거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가 안 되고 공통적으로 문법은 다 해야 되는 요소기 때문에 사실은 문법 공부를 중학교 때 적어도 2바퀴 정도 돌리라고 저는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최소 양이고 그리고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는 해야지 이게 전체적인 어떤 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가 지금 개정교육 과정을 봤을 땐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약간 그거에 피드백이 됐나 봐요. 웬일로 개정이 잘 네, 되네요.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사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언어 체계를 배울 때 그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문장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문법 요소를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음으로 넘어가야 그 발음이 어떤 식으로 편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 의문에 대해 가지고는 맨 마지막에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예전에 바뀌기 전에는 그냥 이제 단어의 품사 일단 나오고 그리고 2학년 1, 2학기 때 한글의 창제 원리랑 그 의문의 변동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발음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막다이냐 아니면 말다이냐 이런 거를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의문의 체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학년 1학기 때 내용을 2학년 때 배우고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있는 거를 3학년 1학기로 가지고 가야지 맞거든요. 근데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그걸 2학년 2학기 때 배워버리는데 그게 사실은 다른 거 다 배우고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고 웃긴 것도 3학년 2학기 때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도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 있어서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시키라고 여기에 적어놨었냐면 단어의 형성, 그러니까 이제 뭐 형태소, 뭐 합성어, 파생어 막 이런 거 나오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거랑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품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명사란 무엇이고 대명사란 무엇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영어 공부랑 똑같네요. 네, 그럼요. 그 적어주신 그거에 보면은 메가스터디의 그 정 선생님 그 성함이 뭐였죠? 전영태 선생님. 네, 전영태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 순서가 이렇게 딱 공부하기 좋은 순서로 돼 있어서 맞아요. 그렇게 듣는 걸 추천을 해주셨고 그분이 어쨌든 그 메가스터디에서 제일 그 언어 쪽으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분 거를 좀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이게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순서가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좋게. 근데 그분이 사실 일타세요 거기서. 보통 이제 하다가 그냥 내신 위주로 가니까 그 학년으로 가지 그렇게 이게 딱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안 되잖아요. 정해지지 않는. 그래서 저는 아예 애들을 가르칠 때마다 국문법의 체계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너희가 배우는 게 여기 이 숲에서 이쪽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나서 가르쳐야 애들이 유기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 좀 쉽지가 않죠. 국어 선생님 정말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문법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 인터넷 강의는 이 전영태 선생님이나 아니면 강용철 선생님이라고 EBS 맞아. 그쵸. EBS를 그 강의하시는 분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을 듣고 2-3번 정도로 혼자서 복습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문제를 풀든 뭐 아니면은 뭐 학원에서 특강을 듣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공부를 꾸준히 했으면 그 수능에서 국어가 어려워진 게 사실 막 되게 오래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어는 영유 나온 애들이 문법이 안 된대라는 얘기는 되게 유명한 얘기라서 문법 과외 선생님이
꽤 많이 있거든요. 문법만 이제 막 해서 네. 근데 문법 안 되는 거 엄마들도 알고 있어. 근데 이제 국어 문법은 어렵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 때 막 그때 국어를 넣기 시작하니까 약간 늦은 감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할수록 좋은 게 국어기는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문법 선생님은 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래- 보통은 예. 문법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맞아요. 이유가 다 한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언, 간, 근. 근데 간 했을 때 그 간자는 줄기 간자. 근 했을 때 근은 뿌리 끈자. 근데 이게 어간은 뭔가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네. 어른이 봐도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보면은 다 용어 자체가 한자다 보니까 한자어 자체를 모르는 리턴이나 국제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온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문법을 하면 힘들어하죠. 이렇게 듣다가 정신이 그죠. 다른 데로 이렇게 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번을 듣게 시켜도 힘들어해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좀 많이 봤어가지고 네. 이게 우리 세대 때랑 그 차이가 국어가 특히 많이 많이 어려워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학 영어를 어렵게 내지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쵸.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해는 가는 게 네. 국어를 어렵게 내면은 욕을 덜 먹거든요. 맞아요. 사교육으로 할 수 없는 부분. 맞아.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되기 안 때문에 된다니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집을 팔아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어느 정도 만드는 방법은 사실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맞아요. 선생님이 이제 말씀 계속 하시는 부분도 1등급 그 언저리까지는 할 수 있다. 맞아요. 할 수 있다고 책에도 완전히. 그러고. 예.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 책을 미리 보고 좀 미리미리부터 그거를 뭐 우리 고등학교 3년 동안 플랜으로 생각하지 말고 초등부터 쪼개서 그쵸. 지금은 그 한자 어휘를 해야 되고 저도 놓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선생님 더 일찍 만났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꾸 포기하려고. 아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를 맞아요. 왜 해야 되냐고 어머님들이 네. 자꾸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걸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수업용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학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변화라던가 그쵸. 이런 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담은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지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조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이제 들어섰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망한 나라의 충신이었다, 그러니까 고려의 충신이었다가 이제 조선의 개국을 보고 뭔가 약간 좀 그 씁쓸한 마음으로 옛날에 그 옛 도읍을 가서 한번 보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이제 맥수지탄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망한 왕궁터에 보리가 너무 많았다. 근데 그 맥수지탄이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해주려면 애들이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고려가 이성계의 어떤 그 등장으로 인해서 망했고 다 알지 않나요?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는 그 세조하고 단종의 사이 있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단종이 조카다 그러면 애들이 조카의 개념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이게 정말로 제가 뻥치는 것 같잖아요. 욕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애들한테 너네 고모의 개념을 몰라야 돼. 고모가 있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진짜 그렇겠네. 그러니까 애들이 고모, 숙모, 이모 뭐 이런 거의 차이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일단 와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수양대군과 그 단종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줘도 얘네들이 그걸 모른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든지 나중에 이게 현대사로 가면 더 심해져요. 그 언제 해방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지? 이랬을 때 이제 10명 중에 2~3명은 모른다고 봐야 돼요. 윤동주가 어느 시대 사람이지? 너무 당연히 저는 일제강점기하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임진왜란 얘기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가 좀 문제네요. 많이 문제인 것 공백기가 같아요. 조금 크네요. 네. 그것도 그 시기별로 봤을 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중1, 중2한테 풀리는 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봤자 왜냐면 어차피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비문학 정도 어느 정도 감이 있구나를 체크하는 거죠. 딱 그냥 문해력으로 봤을 때는
문학이나 비문학, 근데 문학도 문학 개념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봤을 땐 사실 의미가 없고, 그렇네요. 예를 들어 문학 개념어, 문법을 다 가르쳐 놓은 상태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80분을 재서 딱 풀어보면 그때 나오는 점수가 그 친구의 점수이고, 그렇네. 고전은 저는 중학교 3학년 돼서나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중2 때는 그냥 시조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뭐 순 한글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만 어느 정도 가르치고, 중3 때 한자가 막 조금씩 섞여 있는 뭐 관동별곡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관동별곡, 뭐 예를 들어 뭐 삼이인곡, 송미인곡 막 이런 것들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돼서나 가르칠까 말까. 근데 저는 안 가르치고 보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그거를 할 시간에 차라리 문법을 한 바퀴 더 하는 게 맞다. 네, 문법을 한 바퀴 더 하고, 그리고 또 한자 암기. 네, 차라리 그 시간에 그걸 하는 게 맞다. 주의여가지고 이제 저는 기파랑의 어떤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생각은 아닌데. 뭐라고 해주세요. 아니. 뭐라고 안돼 뭐라고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뭐라고 할 생각 절대 아닌데, 네. 진짜 아니 막 고전을 너무 아기 때부터 가르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기파랑의 어떤 이제 딱 집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너무 어려운 책을 읽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피엔스, 뭐 총균세 이런 거는 애들이 정말 이해 못하죠. 안 읽혀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읽을 시간에 저라면 저기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떤 수험 적합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뭐 철학서를 읽을 시간에 차라리 비문학 문제집을 두세 권을 더 풀리는 게 아이의 어떤 그 문해력을 빨리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 더 낫다. 그러니까 뭐 MSC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파랑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좋게 애들 많이 가르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또 MSC가 초등학생들의 어떤 그런 성지 같은 거잖아요. 확실히 다니는 애들이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정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기간을 쓰는 것보다 그냥 정말 단시간에 빠르게 조금 하려고 한다고 하면 뭐 EBS 문해력 문제집이라든지 이제 초등학생을 위한 비문학 문제집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머님들이 뭔가 마땅한 학원이 없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하루에 한 지문씩 꾸준하게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양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한 지문씩. 차라리 정확하게 읽어라. 네네네. 그리고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중학교에서 좀 잘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뭐 소수팀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네네. 선생님 책에 나온 것처럼 맞아요, 딱 그렇게 맞아요. 시키시더라고요. 이게 답은 답인가 보다라고 저도 이제 판단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런 선생님 찾기도 힘들고 사실. 왜냐하면 너무 예, 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예. 제가 가르쳐 봐도 애들이 밑줄 긋는 거랑 그것까지 다 필기 시키셔야 되잖아요. 완전요. 밑줄 긋는 거 어떤 형태의 어떤 정보의 밑줄을 그어야 되고, 그리고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애들이 이제 오답 정리하라고 하면 오답은 자기가 틀린 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맞았어도 헷갈리는 다 해야 것도 되는 다. 거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다 한다고 생각해라. 그것까지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어휘 다 찾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뭐 예를 들어 뭐 기술이라든지 네. 공학이라든지 과학 같은 거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그 밑에다 제 인서트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것처럼 저희 국어공부법 책에는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네네네. 내용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의 어떤 그림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그림 옆에다가 실제로 중학교 1학년 친구가 한 필기를 이렇게 조금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요약을 하고 뭐 좀 어느 정도 메모를 해가지고 이쪽에다 다 써놓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내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근데 애들은 아직 정말 신생아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고 있어. 아무런 그것도 하지 않고 필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애들이 아무래도 영상 매체를 많이 보고 디지털 기기에 훨씬 더 익숙해 있는 아이들이기 확실히 때문에 예전 세대보다 네. 필기하는 거가 되게 안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남자애들이 필기를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쥐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렇게 쥐고 이렇게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 장난이 아니야. 비문학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제 진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옆에 분석해서 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걸 알면서 실제로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맞아요. 근데 네. 그렇게 공부할 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네. 해놓는 게 영어 공부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네. 국어는 거의 그게 정석처럼 사실 돼 있긴 하더라고요. 완전 정석이죠. 네. 네, 완전 정석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를 시켰을 때 실전에서도 더 잘 풀어요. 아, 왜냐면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쨌든 거기 시험장에 가서는 이렇게 못 푸는 거 아니냐. 근데 80분이 어떤 식으로 풀려야 되냐면 저는 맨 처음에 문법을 풀라 그래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푼다고 했을 때 그 5문제를 네. 정말 딱딱딱딱딱 찍게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문법이 그렇게 되려면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이제 앞에 있는 장문에 해당하는 네네. 그 영역을 쭉 다 풀고 이제 그런 다음에 비문학은 맨 마지막으로 남겨서 앞에 있는 문학을 다 공부한 네.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비문학으로 넘어왔을 때 적어도 30분에서 40분이 남아야 되거든요. 30분에서 40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문학이 3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한 지문당 10분 이상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A4에서 반 페이지를 10분 동안 분석하는 거는 이제 훈련이 되면 네, 어렵지가 않아서 문법이 그냥 타다다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비문학의 성적이 안 나온다.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문법 문학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문제. 비문학은 좀 길게 보고서는 맞아요, 길게 맞아요.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맞아요. 네, 문법이랑 이거는 빨리 해서 이제 완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그 문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막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이과라서 맨날 문학을 틀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과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어휘를 많이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잡으려면 지문 분석을 그러니까 뭐 문학도 작품 분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문 하나하나에다가 다 밑줄을 치고 이게 무슨 내용이고 문학 개념어로 바꿨을 때는 어떤 거고 특히 그리고 문학 개념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던 개념이니까. 문학 개념어는 어떤 거냐? 영탄적 어조가 뭐냐? 그런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냐? 그런 것들인데 실제로 2023년 수능에서 문학 개념어가 정말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33번 문제였는데 순환이랑 순차. 네, 뭐 예를 들면 순환이 그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순환은 계절의 순환, 자연의 섭리라고 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다시 봄으로 돌아와야지 그쵸. 순환.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꾼다고 치면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건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순차는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까지 가는 건 순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내가 이걸 자연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차이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게 나오니까 이거를 애들한테 공부를 시켜놓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중학교 3년을 다 날린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그걸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제 또 고등학교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신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뭘 시켜보려고 하면은 내신이 딱 이렇게 뭐 좀 약간 이어진다 싶으면 또 내신 약간 이렇다 보니까 되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국어는 특히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다. 내신이랑 이게 되게 별개니까 사실은 국어 공부 양이 되게 방대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 장기 프로젝트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선생님.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 약간 뭐랄까 저는 알았지만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라 그러잖아요. 저는 남들 다 알고 있을 줄 알아가지고 말도 안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영어보다 국어가 먼저다. 이거 저는 다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국어 제일 중요하고 특히 이제 유치부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배우러 와도 국어가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니까 국어부터 먼저 보내시라고 국어 진짜 문해력 이해하는 거까지 만들어야지 그 다음이 수학을 얹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국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또 다르게 느껴지고 또 특히 이제 수능 점수로 바로 직결로 얘기해 주시면 어머니들도 되게 깜짝
놀라시면서 이제 놀라시더라고. 겁먹으시니까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맨 처음에 의뢰를 받아 썼을 때 도대체 이걸 누가 모른다고 이런 책이 필요할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정말로. 그때 써놓고 나서 여기저기를 가서 듣는 얘기가 고등학교 가서 국어 1등급을 현역으로 맞으려면 중학교 때부터 준비가 필요한 줄 몰랐어요. 이 그쵸. 얘기를 갈 때마다 듣는 그리고 거예요. 중학교 학원들이 그 유명한 학원들 네, 있잖아요. 네. 내신을 해주는 학교가 뭐 6, 7개 이 정도니까 네, 그 네, 네. 외의 학교는 다닐 수가 좀 없고 비파랑이 좀 지금 제일 전국적으로 크기는 해요. 그 국어 학원들의 커리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그 중등학원의 커리가 고등 수능에 네. 또 직결되냐? 그거랑은 좀 아. 별개의 문제라는 게 이제 조금 고등 있죠. 어머니들의 의견이고 네, 이제 맞아요. 사실 선생님도 네네. 그거를 더 얘기해주고 싶지만 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특히 비학군지 지역이시거나 음. 대치동도 이런데 다른 네네네. 지역은 더 뭐 이제 네. 우리 표봉생 같은 분은 없다고 봐야 된다고 하면 저도 지금 좀 그랬고 그 막막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신은 내신 학원대로 가지만 네네. 수능은 이제 선생님이 책에 써주신 그 커리대로 네네네네. 인강은 듣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문제집을 혼자 안 풀게 되잖아요. 혼자 못 네. 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제가 제일 힘든 게 참 이게 사실 저는 비문학을 인터넷 강의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비문학은 이제 쉽지 않을 완전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비문학은 자기가 머리를 써야 되는 음. 부분이고 그거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은 매일매일 숙제 검사하거든요. 관리를 해줘도 맞아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숟가락 또 먹여야지. 또 먹이고 되거든. 야 씹어라 씹어 이제 얼른 그 삼켜라 해도 애들이 다 뱉어버리네. 누가 밑줄 긋고 그거를 누가 그렇게 애들이 중학교 진짜 애들이 안 힘들어요. 하죠.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제 그냥 면피하고 넘어가고 그쵸. 싶어 하는데 저도 가르치면 솔직히 제가 손대면 다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쵸. 어쨌든 제가 떠먹여줘서 될 수 있는 점수는 가장 높은 점수가 80점이에요. 네. 제가 막 이렇게 그 해라 해가지고 했을 때 80점이면 3등급이란 말이에요. 2, 3등급의 어떤 경계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기준입니다. 내가 원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절대 오를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학원빨로 절대 안 되는 게 언어 과목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게 사실 관건이고 이 친구가 정말로 내가 생각을 해서 필기를 했는지를 눈치를 챌 수 있는 선생님이어야 돼요. 비문학은 사실 뭔가 무슨 인강이 좋다 이런 게 사실 없죠. 없어요. 네. 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처음에 이제 인문으로 네네. 많이 나비 나비 효과. 예, 그게 그래서 진짜 그 문학 개념어 강의. 네, 그걸로 이제 인문 들어가고서는 나중에 네네네. 이제 뭐 고전 시가 이런 거는 뭐 강의 좀, 듣고 네네. 이러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네. 고전 시간은 이제 좀 그 전에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어떤 어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좋다라고 하는 게 굿이잖아요. 근데 굿 정말 좋다 이건데 예전에는 그 좋다라고 하는 똑같이 쓰고 똑같이 발음하는 것이 깨끗하다 맑다의 의미였거든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쓰는 어휘의 어떤 양상이라든지 용례가 너무 다른 거는 한꺼번에 한 번은 외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이렇게 암기가 안 되면 남겨가지고 뭐 5시간, 6시간씩이라도 안 하면은 저희는 자르거든요. 바로 자르거든요. 네, 막 그런 식으로 조금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암기를 많이 시켜야 이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님들이 그거를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국어는 암기 과목 아니다. 근데 국어 암기 과목이에요. 네, 암기 과목이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아이들, 네네. 중학교 아이들 중에 네. 어느 학교로 진학을 제일 많이 해요? 하나고 그리고 민사고 민사고는 국제반 트랙을 타는 친구들. 근데 그 국제반 가는 애들이 국어 못할 것 같잖아요. 잘해요. 여기에 저 추천사 써주는 거기가 그 친구는 국제반 간 친구고 외대부고를 비학군지에서 들어간 친구도 있고 그 친구는 외대부고를 간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영어 대치동이 아니라 아예 경기도에서도 좀 공부를 안 하는 데에서 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차별이 되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빨리 옆에서 계속 잔소리해줄 선생님 찾아야 될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예. 제가 나중에 이제 비문학 챌린지라는 걸 할 거예요. 이제 아, 나중에. 아. 한 지금 저희 그거는 생각으로 전국구로 생각하세요? 전국구로 예. 인강을 돌려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으면 그거를 그날만 볼 수 있게. 이해되시죠? 요렇게라도 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린 애들 중에 제일 잘하는 애 이제 뽑아가지고 뭐 이제 상품 주고 약간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네, 근데 이게 또 저희도 아시다시피 운동 매일 가는 거 쉬우세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예, 네, 제가 봐도 그 뭐야 저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저도 하기 싫거든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사설을 봐라, 신문 사설을 봐라, 뭐 이러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문 사설 이런 건 애들한테 너무 어렵고 차라리 비문학 문제집을 한 지문씩만 하루에 할 거를 3일에 나눠서 근데 대신에 이제 읽고 요거를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문제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다 찾고 그리고 만약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다 한 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그 옳지 않은 부분을 다 찾아서 옳은 거로 다 바꿔놓고. 근데 그거를 말을 해야지 알더라고 애들이.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면 91에서 100점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대라든지 아니면 메디컬 계열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 작업을 맨날 하셔야 돼요. 중학교 3년을 정말 알차게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막 엄마들 막 맨날 놀러 다니시고 막 토요일 일요일에 막 이렇게 뭐 체험학습 해가지고 막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더 바쁘지만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그 주요 5대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고대, 연대 뭐 그리고 한양대, 서강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 5개 안에 있는 대학을 보내시려면 중학교 3년 안에 대략적인 공부의 스케치는 끝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서는 계속 이걸 트리밍하는 다듬어가지고 0점 조절을 하는 그 기간으로 봐야 되고 실수를 줄이는 기간으로 가지고 가셔야지 거기 가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고등학교가 너무 바빠요. 진짜 그쵸? 수행평가도 너무 많고 그래서 뭘 그때 점수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조금 늦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초등 시절에 그때가 황금기였구나 싶은데 그 중학교도 너무 중요한 타이밍인 거죠. 타이밍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분신을 이제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로 선생님도 이제 찾아뵐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기대가 되고 사실 진짜 제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근데 다음 해부터는 제가 대치로 오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막 부동산 계속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분원을 차려서 올 텐데 어쨌든 대치동에서 조금씩 강의를 조금 할 거여서 이제 나중에 기회 주시면 또 이제 뭐랄까 필요한 것들 좀 하고 그렇게 지금 가보려고 특히 이제 저는 내신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중학교 때 내신에 너무 목숨은 안 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국어도 그렇고 영수 막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못하면 안 되지만 그게 이제 5분의 1은 무조건 다 A를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가 내신 특히 국어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기보다는 저는 그냥 혼자 좀 준비를 그걸 연습해봐라. 했으면 좋겠어요. 시행착오를 미리 하고. 네네네. 거기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주는 자료 보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양의 공부를 못해요. 특히 그 중학교 3년 내내 뭐 1등하고 다 맞고 막 이러다가 고등학교 처음 딱 갔는데 막 30등, 40등 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어떤 체급이 없더라. 그래서 저는 대치로 온다고 해도 대치에 있는 그 중학교들의 내신을 안 할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뭐 애들 뭐 논술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차라리 뭐 저기 초등학생들 중에서 한자가 안 된 애들 이렇게 잡아다가 이제 한자 암기시키고 이런 거를 차라리 하면 모르 고등 진짜로 1타 선생님들은 네, 공통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어. 중학교 내신 할 게 뭐가 있냐고. 맞아 근데 맞아. 웃긴 거는 엄마 마음은 그래 자기주도 연습시켜야 돼. 하지만 또 학원 보내서 불안하니까. 내신도 프린트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건 애들이 항상 시간이 없대요. 아. 그래서 내가 아니 그 학원을 몇 개를 다니길래 응, 그러니 응, 막 응. 학원 대여섯 개 다닌다고 하면 말이 응, 응. 되는데 그냥 국어, 영어, 국어, 응, 수학 뭐 혹은 국영수 3개 정도 응. 다니는데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학원에 어떤 나의 몸을 의탁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진행을 해온 친구들의 어떤 특징인데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다가도 이제 썼지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일정 관리를 했는지를 제가 다 적었어요. 이거를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이제 애들이 시간으로 세우잖아요. 태스크 위주로 써야 된다. 이제 양을 기준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네. 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쵸. 시간으로 쪼개라. 맞아요. 시간 쪼개고 그게 그리고 보통은 그 시간 관리로만 책 한 권을 쓰는데 아, 네. 선생님은 그것도 여기에 일부 맞아요. 들어가 일부 있고 들어가 모든 있어요. 게 다 들어가 있어 책에. 그래서 네. 참 책 쓰기 힘드셨겠다. 정말 그래서 네. 이거 쓰면서 제가 아픈 그거를 막 썼다. 그러면 인세로 번 돈보다 제가 약값이 이거를 쓰면서 들었던 어떤 약값이 더 많이 들었다. 에. 진짜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네. 피와 땀이 으로 만든 책이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좀 뭐 약간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아, 정말요? 국어 공부뿐만이 네. 아니라 그냥 모든 공부법의 정석이 담겨 있는 책이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어서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 핑크 표범 선생님, 소중한 선생님은 앞으로도 자주 뵈면서 챌린지에서도 뵙고 선생님도 11월에 나오는 그 네, 교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문학 개념어, 뭐 한자, 네. 2개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지금 다음 주가 제가 다 원고 마감이 싹 되는 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학 개념어도 사실은 나비 효과 진짜 좋아요. 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그 개념의 나비 효과가 중학생이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 나비 효과의 그 아성을 무너뜨릴 전혀 그것까지는 아마 안 될 텐데 제가 책을 그러면 주로 중학교 대상 아이들부터 네, 볼 수 맞아요. 있는. 그래서 지금 그 중딩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휘를 다 바꿔보는 그런 책을 한 권을 쓰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금방 나올 거예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어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 또 이제 또 한자어 자료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메일 주소랑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메일로 다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